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 그거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 친 외래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좀 많이 봤던 외래어들인데 그래도 조금 헷갈리게끔 나온 것들이었죠. 1번 이게 답이었습니다. 심포지엄 이게 맞죠. 심포지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틀리다라고 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것들이었어요. 2번은요. 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1번하고 2번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바리케이드예요. 드가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1번 문제에서 1, 2번이 좀 2번 쪽하고 관련돼서 좀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 꼼꼼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3번이요. 콘셉트 이렇게 되고요. 4번도 콘텐츠. 콘이냐 컨이냐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니모컨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컨디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컨만 되는 것들 외우시고 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시고 나머지 다 콘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답은 1번 됩니다. 2번이요. 다음 중 활용형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적어도 여러분 4번하고 적어도 1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공부가 되셨어야 되죠.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식은 국, 여기부터 할게요. 식은 국을 따뜻하게 데우다죠. 대다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따뜻하게 국을 데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어서를 집어넣었어요. 얘네 두 개가 준말이 되어서 그래서 데워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따뜻하게 돼서 이런 말은 없겠죠. 그러니까 얘 틀린다. 이 정도는 아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도요. 4번 먼저 갈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어요. 제가 밤을 새우다. 그냥 이 자체라고요. 밤을 새우다. 밤을 새다는 없다 그랬어요.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 밤을 지새우다. 이런 뜻으로 새우다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우가 사동이나 피동 전미사가 아니라 그냥 단어 자체가 잠 안 자는 거 이런 것들은 새우다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날이 밝아오는 거 동이 트는 거 아침이 오는 거 그런 거랑 관련된 게 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니까 새우어서 이렇게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새워서 이렇게 가셔야지 요런 식의 새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됐을 거예요. 그럴 때 2번이요. 아이가 소란을 펴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부터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은 2번이요. 얘는요. 피워서 펴서가 아니에요. 피다가 아니고 아이가 소란을 피다가 아니라 피우다예요. 이 뜻을 보면 명사가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뜻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다. 소란을 피우다예요. 소란을 피다가 아니라 소란을 피우다. 소란이라는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펴서가 아니고 피우다죠. 그래서 피우 그 다음에 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워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담배를 피우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피우다로 그냥 가는 거죠. 뭐 연기를 내다 이런 것들이 담배를 피다 틀리고 피우다라고 말했는데 소란을 피다도 같은 피우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2, 3번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다음에 3번을 좀 보시면요. 3번은 여러분 우리가 단어에 여기도 써놨지만 외우다가 있죠. 내가 뭔가를 외우다 그랬을 때 외우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영어 단어를 외워서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뭐도 있냐면 외다라고 하는 외우다랑 똑같은 뜻의 단어가 있죠. 그럼 얘가 어서죠. 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에서 요거랑 더하면 이거 되다 쪽에 있었어요. 내가 선생님이 되다, 선생님이 되어 이랬을 때 얘랑 얘를 같이 합치면 요게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를 합치세요. 그래서 뭐가 된다? 외서 이것까지도 돼요. 그래서 요 형태 둘 다 잘 봐놓으셔야 된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갑니다. 3번 갑니다. 요번에 나온 활용형은요,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을 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2번, 3번도 이제 이 외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것들은 잘 정리하셔서 활용형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죠.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번 가볼까요? 3번이요. 전개 순서 나왔어요. 근데 전개 순서가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맨 앞에 문장을 하나를 줬죠. 문장을 줬으니까 이 문장의 순서에 그대로 가면 되죠. 저희가 첫 문장 잡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첫 문장 잡는 것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볼게요.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양하고 안 쓴다는 거예요.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한글만 쓰는 것들하고 관련된 게 뒤에서 또 나와야죠. 그죠? 그랬더니 여기 봤더니 한자를 괄호에 넣는 거는 한자 같이 표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말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 이거 한자랑 관련된 거 고심한 것이고, 한글학교 큰 사전에서는 모든 단어의 표제는 한글로 젖었고 괄호 속에 한자 넣었으니까 이것도 한자 쪽이죠. 근데 여기는 한글만이니까 그대로 뭐가 가야 돼요? 리을이 와야죠. 그죠? 한글로만 적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어문 연구가들이 맞춤법도 제대로 다시 한번 교정을 하고 외래어 표기법도 제정하고 표준어도 사정하고 여러 가지 했다. 이거 한글하고 관련된 거죠. 한자 이런 거랑 관련 없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첫 문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니을이 나오고, 근데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이 지금 한자도 같이 쓴다죠. 그러니까 그러나죠. 한글로만 쓴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니은의 문제가 있죠.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고심했던 거는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걸 빼고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걸 다 표기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고민이 됐다. 한자어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한글로 적고,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었다. 요런 방식을 취했죠.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한글을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한자를 괄호 안에 넣었다. 그러고 그에 따라서 학교도 그걸 따른 거죠. 왜? 한글 학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전에다 이렇게 넣었으니까 사전을 그대로 따라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실생활적으로 적용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조로 가야 되겠죠.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 됐죠? 이거는 뭐 다른 거보다도 뭐 지문도 그렇게 길지도 않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그러니까 한글하고 관련된 거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한자랑 관련된 거 기역 니은을 자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답 3번 됩니다. 4번 갈게요. 4번 한자어가 나왔어요. 한자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적어도 7급 정도 준비를 하신다거나 간발이라는 건 좀 그래도 이 비견이라는 것은 외우셨어야 돼요. 우리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은 막 기출이라든가 이런 게 비견되다, 비견이란 단어는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서 꼭 외우세요 라고 제가 몇 번씩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 어떻게 돼요? 얘부터 볼까요? 비견, 견줄비, 어깨견, 어깨를 서로 견주다. 그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다. 그쵸? 비슷하다. 어깨를 서로 견줄만 하다. 그러니까 어깨 위치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비견. 그쵸? 그래서 요거고, 간발이라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사이간자 들어가야죠. 그쵸? 간발의 차이다. 그리고 이게 터럭발자예요. 터럭이라는 게 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털 사이의 차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차이, 순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요게 들어가야 되고 요거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 비견이라는 건 이걸로 가고, 그래서 답은 몇 번? 요거는 요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3번 이렇게 가겠네요. 이거는 좀 암기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얘는 간략할 약,
여기에 그러니까 간략하다 이 뜻에는 간략하다 뭔가 이렇게 뭐 줄이다 간략하다 대쪽간 뭐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이간자가 들어가야죠. 아주 순간적인 차이 순간적인 차이를 드러낸다라고 그러니까 사이간자가 맞습니다. 다음에 요게 요 발자 같은 경우에도 뭐 뽑을 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뽑는다 이런 의미 없잖아요. 비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비평할 비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 3번. 이거는 뭐 한자 외우셔야 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갑니다. 밑줄 친 단어가 가르치는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 관동별곡이에요. 정말 좀 오랜만에 관동별곡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부분이 지금 나온 거죠. 관동별곡은 굉장히 긴 가사 작품이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4, 5년에 한 번씩은 그쵸? 4,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정도는 관동별곡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 인강에 들어오면 관동별곡 워낙에 길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무료 특강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동별곡은 한 번은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무료 특강이니까 거기 자료도 들어가 있어요.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동별곡 꼭 한 번 정도는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본다고 한다면 요게 내용이에요. 계명성 돛도로 계명성이라는 게 별이에요. 별이 돛도로 꼿꼿이 앉아서 바라보는 거. 별을 보려고 봤더니 백년화 한 가지가 누가 보내셨는가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백년화. 여기서 백년화라는 건 진짜 꽃이 아니죠. 꽃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비유하고 있는 말이죠. 이 비유하는 게 뭐야? 백년화라고 나와 있지만 꽃이 아니라 이건 뭐였어요? 달이었어요. 이건 달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환한 달. 그러니까 내가 계명성 같은 거 별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행성이라든가 어쨌든 계명성이라고 하는 걸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환한 달 하나가 이렇게 떴다 이런 얘기예요. 환한 달 하나가 떴다. 누가 보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 이거 다 시조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고 뭐 연시조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데 요거 다 해석할 수 있으셔야죠. 그쵸? 그래서 계랑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몇 번? 4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아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는 거. 그렇죠. 작았는데 다 떠가지고 만물을 다 비추고 있어요. 달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겠는가. 한밤중에 광명이 환한 달, 환한 빛을 내는 게 너만한 게 또 있겠는가. 너만한 게 없을 것 같다.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봤는데도 너 말도 없고 그쵸? 이래요. 그러니까 너가 내 벗인 것 같다. 이래요. 지금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출 수 있는 것은 달이에요. 그래서 달하고 관련된 거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백년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백년화, 그러니까 백년화로 비유되는 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하셔가지고 뭐 보셔야 돼요. 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1번 정도 해드릴까요? 뭐 구름빛이 좋다 하나 구름빛이 좋다 한다. 이게 좋다 깨끗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깨끗하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고요. 검기를 자주 해요. 이게 참 깨끗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구름이라는 게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참 좋은 것도 있어요. 바람도 소리가 참 맑아. 근데 그칠 적이 하노라. 하노라는 많다, 많으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깨끗하지만 근데 까매질 때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자주니까 이게. 근데 바람은 참 맑지만 근데 바람은 불었다 안 불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만 깨끗하고도 그 다음에 그치는 것이 없는 것은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깨끗하고 그치지도 않는 것. 그치는 것이 그칠 줄 없기는 그치는 것이 없기는 없는 것은 이렇게 가시면 되죠. 물뿐인가 하노라. 물만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을 예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어야죠.
그쵸? 요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시조랑 관돌멸곡하고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거는 고전 시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고전 시가 쪽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현대시라든가, 뭐 고전 소설이라든가 현대 소설에 비해서 많이 중요해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고전 시가 쪽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조, 평시조, 사설시조, 연시조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가사, 7급 이제 지방직 계속 하실 분들은 가사 작품도 공부하셔야 돼요. 9급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조라든가 가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3번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거 나무잖아요. 이거. 그쵸? 이거요. 이게 나무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곶기는 누가 시키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곶다는 거예요. 꼿꼿하게 곶다. 꼿꼿하게 곶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꼿꼿하게 곶게 이렇게 올라가며 속은 비었다고요. 뭐 얘기하겠어요? 네, 대나무예요. 이건 대나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고 사시에 푸른 것은 그걸 좋아하노라. 저렇게 사시에 사계절에 푸른 것은 푸르니 그것을 좋아하노라. 뭐예요? 대나무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각각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문학인데 이번 7급 시험의 특징이죠. 그리고 9급도 지금 거의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죠. 비문학 독해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총평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글을 써놨지만 비문학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비문학이 거의 한 9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문학처럼 좀 읽고 그거의 뜻을 좀 알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거의 뭐 10개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10개면 여러분 독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거. 그죠? 우리가 지문 하나에 하나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공무원 국어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며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시험을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독해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 9급도 그래요. 7급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문제에 더 공부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 갑니다. 적절한 것은 예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더 어렵다. 여기 나왔어요. 그냥 체크만 해드려요. 생산량이나 소득 총계가 생활 수준이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거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죠. 그쵸?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생산량 통계 그리고 그 숫자 자체가 이런 것을 곧바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또 뭐라 해서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가 더 어렵다라고 그랬으니까 2번은 맞아요. 다음 여기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행복 측정이요. 연구에서 측정이 어려우면 선호의 문제로 보완할 수 있다. 행복 측정이 어렵다고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거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그 측정에 대해서 뭐냐면은 관념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선호의 지점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인도 복잡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호도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행복 측정 연구에서의 측정의 어려움은 이 측정이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관념, 욕망, 선호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호를 측정하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행복 측정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로 대체된다. 이걸로 보완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다음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여기요.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그랬었죠. 숫자를 사용해가지고 행복 측정을 하고 그걸 숫자화하는 건 어렵지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주요 숫자를 모르고는 우리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4번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3번 쪽 같은 경우에서는 언급이 되지가 않았어요. 답은 2번입니다. 보여드렸어요. 7번 갑니다. 한자어죠? 근데 한자어를 좀 몰라도 여기 있는 거 한자들을 약간 한자 둘 중에 하나 정도 몇 가지만 조금만 우리가 해석만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여기 있는 것들을 의미적으로 문맥적 의미에서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한자어들이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부의라고 했죠. 여기가 붙일 부자가 나와요. 이거 토론의 뭐 이런 거잖아요. 의논할 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의논하고 붙이다. 이것도 한자 대강 요거 한자 하나씩 알면은 얘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부의 얘네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부를 진짜에다 구할 구자예요. 여기 구할 수자야. 구할 구자예요. 그러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그쵸? 뭔가를 요것만 알아도 돼. 얘까지 몰라도 뭔가를 요구한다. 대강대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산입하다. 그럼 드립자잖아요. 드립.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셈하고 들이다. 그럼 셈하여 넣는다. 입금에 상여금을 임금에 셈하여 넣음이라고 하는 거 대강될 수 있겠죠? 넣는다니까 넣는 거는 포함한다.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자 하나하나의 음과 뜻을 조금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2번은요. 밝은 명에다 건널 또자예요. 얘가 건너가는 거죠. 근데 파악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런 건널 또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자로 표현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빨리 넘겨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7급에서는 한자어가 9급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오든가 아니면 많이 출제되든가 그렇습니다. 쪽도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7급 문제랑 동일한 문제 수준 그 다음에 한자어 많이 나오는 거 동일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는 생명체와 같아서 변한다. 그리고 진행형이다. 피진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도 있는데 그럼 피진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 말이 들어왔을 때 혼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말 그러니까 갑자기 급진스럽게 들어왔을 때 우리말하고 다른 말하고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 혼종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는 자연스럽게 크리올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크리올이라는 건 뭐냐면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크리올은 그게 혼용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다른 나라의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말이나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복합해서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중간 단계 어떤 단어들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쓰다 보면은 뭐예요? 그 단어가 그냥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 단어가 그냥 정착해서 새로운 단어처럼 쓰이는 거. 그걸 크리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피진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언어의 화자가 만나 언어의 화자가 만나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혼성어. 그러니까 얘네 언어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섞인 거. 종합적으로 같이 쓰이는 그런 언어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안 통하잖아. 안 통하니까 얘가 하는 거에 살짝 섞여가지고 둘이서 그냥 의사소통 될 수 있는 거. 그런 혼성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크리올은 피진이 뿌리 내려가지고 모국으로서 그냥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그 단어가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 단어가. 원래는 표준어가 아니었던 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 이런 단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4번 볼까요? 어리다라는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리가 적다로 변화한 것은 피질에서 크리올이 된 것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아니죠. 그냥 의미가 바뀐 것뿐이지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른 두 언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른 두 언어가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쵸? 그냥 의미 자체가 어휘의 의미 자체가 변한 거니까 여러분 4번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볼까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다. 영어 같은 거. 영어가 각 나라에서 영어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가도 일본어 몰라도 영어로 막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쪽에서도 이제 영어를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디 뭐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거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영어가 거의 공통어처럼 전국의 그 전 세계 공통어처럼 사용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링구아 프랑카라고 한대요.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그랬고요. 동양에서는 한자가 그 역할을 수행했었대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의 언어가 닝구와 그 다음에 프랑카가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지금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들을 지금 우리가 프랑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어떤 나라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무역이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프랑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서양의 다른 언어보다 발음, 규칙, 의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과거에는 뭐 했다? 프랑카의 역할을 한다. 링구아 프랑카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었지 뭐 쉽게 변한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는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언어의 분기와 사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미디어나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서 현재 국제 통용으로 사용되는 영어가 훨씬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없어지는 속도? 걔네가 그 언어에서의 한 단어가 3일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것들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저거는 우리가 그냥 추측하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답은 3번. 9번입니다.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가 발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한번 해볼까요? 식용유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얘는 이렇게 나뉘어지죠. 지금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말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하여 요유 이렇게 되죠. 기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식용에다가 니은천가요. 앞말이 자음이고 뒷말이 앞말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하여 요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용유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여기가 식용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식용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음이고 이하여 요잖아 라고 하시는데 이쪽에서 이 식용에서는 사이소리가 나지 않아요. 니은청가가 나지 않아요. 사이소리의 니은청가 같은 경우에서는 수의적 현상이잖아요. 수의적 현상이라는 거는 조건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단어도 있고 안 나는 단어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청가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예외적인 게 워낙에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거 니은청가 이쪽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뒤쪽은 들어가는데 이쪽은 사이소리 예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다음에 헛걸음 한번 가볼까요? 헛걸음 이렇게 되고 있어요. 헛걸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럴 때 다른 거 없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야죠. 여기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그쵸? 음절의 끝소리. 다음에 여기요. 그대 밥 사줘 그대 밥 사줘 우리 이렇게 외워요. 그대 밥 사줘 그대 밥 사줘는 끝대 밥 사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음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뒤에 연음합니다. 그래서 헛걸음 요렇게 발음된다는 거. 그렇죠? 얘네들이었고요. 다음에 암팍 그 다음에 일 이렇게 됩니다. 얘도 요렇게 끊겨서 얘부터 가셔야죠. 앞말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하여 요요. 얘도 니은청가 되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청가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니은청가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정리합시다. 얘네들 이렇게 됐죠. 안,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여기요. 기억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기억으로 나오겠죠. 쌍기억은 기억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요. 구두발이 마녀 만나면 오나미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암팡닐 요렇게 해서 정리가 되시면 되죠. 다음 입학생 갑니다. 입학생 이렇게 될 때 요거 비읍 하고 히읗 그쵸?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 되죠. 축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까지 오고요. 다음 얘는요. 그대 밥 사줘 그대 밥 사줘. 그래서 입학생 요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놔두고 하시는 거죠. 맨 첫 번째 볼까요? 기역과 디귿은 각각 음운첨가가 일어난다. 기역의 음운첨가, 디귿의 음운첨가. 맞죠? 둘 다 음운첨가가 일어나니까 얘는 맞습니다. 다음에 기역과 니을은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 그럼 변동 정이라고 한다면 기역 얘하고 얘를 보셔야 돼요. 음운 개수. 그러면 여러분 음운 개수를 센다고 한다면 여기서 세시는 거죠. 그리고 얘 세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 한번 볼까요? 몇 개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응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초성자리에 이응자는 안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 6개네요. 근데 이쪽으로 가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럼요. 니은청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음운개수가 같다? 틀리죠. 얘는 가볼까요? 얘는 요거 안 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8개죠? 이쪽 옵니다. 하나, 얘도 이거 안 세니까. 둘, 셋, 넷, 다섯. 쌍시옷은 음운개수 하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되죠. 왜? 축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줄어든 거죠. 이건 같지 않아요. 한쪽은 늘어났고 한쪽은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각각 대치가 일어나고 있다. 대치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교체잖아요. 그렇죠? 얘는 교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교체를 찾아주시면 얘가 교체 있잖아요. 있긴 있잖아. 있으니까 됐고 디귿도 교체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 쌍격이 기억된 것도 교체죠. 이거 조심하셔야죠. 응?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있죠. 얘가 이거 이 들어가면 안 돼. 요거 이렇게 돼서 자음이 서로 다른 게 이렇게 나올 때 얘는 탈락. 아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었는데. 그쵸? 근데 박이라고 하는 게 박 요렇게 될 때는 요러한 자음도 있고 이 자음도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요? 교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어요. 교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 됐으니까 당연히 교체. 그 다음에 니은과 니을은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끝소리 여기 뭐야 대치가 있고 니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치. 아 이거 가시면 된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여기요 끝에 밥 사줘 이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된소리 대기 하나가 있죠 여러분. 그대 밥 사줘 더하기 그대 밥 사줘 끝에 밥 사줘 이게 있죠? 여기도요 그대 밥 사줘 더하기 그대 밥 사줘 끝에 밥 사줘 된소리 대기 있죠? 같은 음운 변동이 있다. 있네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발음 써가지고 다 보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부분 보시면 이거는 한자성어지요. 한자성어들인데 어휘로 나왔네요. 이거 저희가 기본이론반 어휘편 기본이론 어휘가 한자 플러스 어휘 있는데 그 어휘에서 뭐 여기 있는 거 2, 3번도 했고요. 4번도 했고 막 그래요. 3, 4번이 솔직히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번이 답이죠. 호의, 호식.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는다의 뜻이기 때문에 얘가 맞고요. 그다음에 환골탈태죠. 태. 그쵸? 뺐다라는 뜻이죠. 용모가 환하고 아름다워 딴 사람처럼 되다라고 하는 거죠. 환골,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는 거죠. 뼈를 바꿀 정도로 빼앗고 빼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기 때문에 환골탈태, 태가 되는 거고요. 주야장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주야장창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었죠. 밤낮으로 주야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늘 있는다. 그쵸? 흐르는 물, 그쵸? 내천자. 물이 계속 이어진다. 길장다.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산수갑산이 아니라 삼수갑산. 이거 왜 그러냐면 이랬죠? 여기 물이고 이게 산이고
그죠? 그래서 삼수라고 하는 곳과 갑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했지. 여기가 산수 가시면 안 된다라고 어휘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헷갈리는 거 그쪽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답은 1번 됩니다. 어휘편 좀 잘 보셨던 분들은 뭐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12번. 한자성어 나왔네요. 사이좋게 살았대요. 늘 아내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사이 좋았다. 부부끼리 금술 좋은 거 얘가요. 1번이죠. 금술상화. 한자성어에서 금술상화가 우리가 솔직히 얘는 뭐 많이 우리가 외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닌 거를 아셔야죠. 저 두 번째는 여필종부.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쫓아야 한다. 이랬죠. 여필종부는 우리가 300제, 한자성어 300제에서 외우셨을 거기 때문에 이게 따르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니까 아니겠구나 이거고. 그 다음에 담소자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위험이 바뀌었을 때도 직면했을 때도 변함없이 평상시에 같은 거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이 좋은 거보다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남부여대.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서 짐을 짊어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얘랑 외웠었다고요. 이건 분명히 기본 한자어로 외우셨어야 되고 1번하고 3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웃는 거고 이게 고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왔죠. 그렇죠? 웃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 그러니까 뭐 같다 같을 약자네요. 같을 약 스스로 평상시와 같다 이런 거죠. 웃는 거 얘기하잖아요. 웃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변함없이 평상시에 같이 웃는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첫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화목할 화자 있잖아요. 화목할 화자 있잖아. 서로 화목하다. 그러니까 사이 좋은 게 훨씬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일단 외운 것들을 다 지우시고 그리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자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시면은 충분히 암기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고요. 다음 12번 갑니다. 12번이요. 보시면 이게 뭐뭐 때문에잖아요. 저 기억,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이 뒤가 있을 수 있는지 연결할 수 있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범죄 처벌 규정의 제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정하지 못해요. 추측할 수 있죠. 지나치게 복잡한 제정 과정 때문에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두 번째. 뭐뭐 때문에 여기 봤더니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개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많이 안 해. 추측할 수 있죠. 세 번째.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 내 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뤄요. 안이하게 생각한다.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뤄요. 맞죠? 근데 여기요.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죠. 판매량하고 관련돼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보안 프로그램하고 판매망하고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되죠. 그죠? 판매망을 늘려 근데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판매량이라는 건 많이 판다는 소리고 보안이라는 건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 몇 번? 4번. 가장 연결할 수 없는 거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1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나온 치급 그 비문학 독해 중에서 제일 좀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회사나 은행 상당수가 파랑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다. 그럴 때 파랑의 긍정적 속성에는 정직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랑을 사용된 브랜드는 친근성과 전문성이 높아 보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파란색을 많이 쓴다. 그래서 파랑은 기업의 단체복에도 자주 사용된다. 왜요? 여기 봤더니 친근하고 진지하며 품위 있는 분위기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친근한 소통과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하기도 하고 집중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을 쓰는 거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파란색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봤더니 우연한 결과다, 우연한 선택이다? 아니에요. 일부러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셔야죠. 이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14번이요. 신어. 이거 나옵니다.
여기서 신어를 대할 말할 때 보통 유행어나 비속어, 은혜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어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신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집단에서 만들어낸 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훨씬 더 그거보다 크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신어에서는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신어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폭력 집단에서 경찰을 뭐 짭새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표현하죠. 그 은어라고요. 그 집단에서만 표현하는 거. 근데 우리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왜? 여기 보면 전문 용어를 신어로 고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봤더니 좌창이라는 의역 용어를 대해서 여드름. 우리가 여드름이라는 걸 일상 용어에서 엄청 쓰는데 좌창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 용어에서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여드름이라고 하는 신어를 갖고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신어를 갖고 와가지고 그 좌창이라는 말을 대신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연구하는 그쪽을 넘어서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뭐 폭력 집단 아니면 아이들 뭐 이런 걸 넘어가지고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자. 좀 크게 가자. 좀 크게 가자. 확장해야 된다. 얘가 맞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요거 신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을 위해서 그 범주를 특정해야 된다. 특정한다라는 것은 여기서만 사용된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확장해야 된다니까 얘는 틀린 거고요. 다음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자연 발생적인 신어. 여기는 자연 발생적 신어의 영역과 더불어 인위적인 신어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된다. 얘와 얘를 다 논의하자라고 그랬었지.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두 개가 다 이거와 더불어 인위적인 것도 좀 더 넓게 우리가 한번 고려하자. 이런 얘기였고 자연 발생적인 거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하자. 이거는 아니에요. 정책적 고려 이게 아니라 둘 다 논의하자.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인위적인 신어 영역으로도 논의를 더 하자. 이게 이 사람의 주제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규원가입니다. 이번에 관동별곡 규원가 가사작품 많이 나왔어요. 다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해석을 당연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에 기반을 해서 여기들을 푸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여기 시간 변화를 통해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 기쁨은 없어요. 슬픔은 있지만 기쁨은 없어요. 남편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남편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슬프다 이랬지. 기쁨은 없어요. 다음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차별과 억압이요? 내가 지금 차별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남편하고 떨어져서 내가 지금 너무 슬퍼 이런 얘기고 그리워. 그립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립기까지 해. 뭐 안 오면 그립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워. 뭐 이런 거에 대한 슬픔을 얘기했지. 차별과 억압이 없어요. 그 다음 자부심. 결혼 생활을 견뎌온 거에 대한 자부심 없습니다. 이런 내용. 그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심령을 자연물에 의탁하다. 있죠? 이런 거는 포인트가 되는 거였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 좀 많이 잘 봐놓으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죠. 예요. 가을 달이 방에 들고 그다음에 실소리 침상에서 울 때. 그죠? 침상에서 울 때라고 그랬죠. 침대에서 울죠. 그리고 이 실소리라는 게 뭐라 했죠?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침대에서 울고 있어. 근데 이 귀뚜라미가 누구다? 화자다. 화자가 침대에서 운다. 그러므로 못된 거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바로 자연물에 자기의 마음을 의탁한 거 이렇게 얘기했죠. 감정이입 이런 건 좀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1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런 자유들이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다. 자유, 뭐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막 이런 것들이 적혀 있대요. 그렇지만 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의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무슨 자, 뭐 통신의 자유. 여러분 조선이란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헌법이 제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통신의 자유. 그런 게 크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큰 부분들이잖아요. 그때 통신이라고 하는 거 통신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도 그때는 뭐 신문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인데 글쎄요. 지금은 통신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띄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얘네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디 갔더라? 여기요. 요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니요.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죠. 구체적인 이름을 띄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이름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얘를 통해서 얘를 추측할 수 있죠. 모두가 다 무슨 자유, 무슨 자유, 무슨 자유 이렇게 이름을 다 하나하나 특정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요. 좀 그다음에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7조 제1항에 의해서 모되지 않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시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명시되지 않았어. 뭐 통신의 자유처럼 딱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인간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남을 해하지 않는 정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정도의 자유는 모두가 다 있다. 어떠한 자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자유는 있는 걸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장치 있었잖아요. 37조 제1항에 의해서 있어요. 다음. 근데 이러한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왜?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존속과 발전은 공동체 존속과 발전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맞아요. 다음에 여기요. 국가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가치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있어도 아무리 국가 안전에 대한 보장으로 인해서 국가 안정, 질서 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해. 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 여기 나와가지고 나는 뭐 거기 가가지고 난 뛰어다닐래. 난 도로에서 떠달래. 이런 자유들은 자유는 제한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이런 가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 금지 원칙. 과잉. 너무 과하게 금지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이런 게 아무리 얘네들에 의한 자유를 제한해도 너무 과하게 금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될 자유 아니 명시되었건 새롭게 발견된 자유든 하여간 자유는 자유잖아요. 명시되지 않은 자유도 보장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잉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맞잖아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16번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추론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을 딱 보는 게 아니라 앞뒤를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요. 4번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17번이요. 현대시입니다. 현대시고요. 이거는 막 이것도 이 작품을 아시는 것도 좀 좋지만 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여기가 조지훈의 성문 이렇게 된대요. 문화 관련된 얘기요. 그러면 맨 처음에 대한 얘기 할게요. 봤더니 당그새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이 닫힌 돌문 안에는 석병, 난간 12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만 스쳐도 열릴 돌문이 있대요. 그럼 너가 오면 무조건 문이 열린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지금 검푸른 이끼가 있대요. 이끼 낀다는 거는 누가 많이 밟은 게 아니야. 누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된 거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이죠. 님이 안 왔잖아. 돌문만 열면 문을 열린다고 그랬죠. 근데 문이 열려가지고 님이 왔다 갔다 하면 이끼 낄 일이 없죠. 근데 여기는 이끼가 끈다는 것은 님이 안 왔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나는 촛불 한 자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촛불, 당신을 위해서 환하게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밝히고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여러분, 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람 맞아요. 뒤로 와서 그 다음에 당신이 온다고 그럴 때 당신이 건너와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숨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당신이 올 때 내가 사라질게요.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당신이 왔을 때 티끌로 사라진다라는 것은 당신이 안 오면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얘는 기약할 수 없는 님에 대한 체념이 아니죠. 당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요죠. 오실 때 사라진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기다리겠다라는 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다음 여기 돌물이 있습니다. 원한도 3월7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물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셔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이 부분은 원한도 3무7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 때문에 나 안 열 거야. 나 정말 너 너무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사무치지 않는 원한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부디 여기서 기다리라고, 나 원한 때문에 기다리라고 그렇게 사무치는 돌문이 있습니다. 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열린다 그러는데 여기 열리지 않는다 그랬죠. 열리지 않는다라는 건 나 원한 있어. 나 너무 사무쳐. 너 왜 안 오니?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의미의 돌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여러분 이 시는요. 이 디귿하고 리을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맨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얘는요. 내가 원한도 3무7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내가 너무너무 정성을 하는데 열리지 않는 돌물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열린다는데 뒤에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나 너한테 너무 사무쳐. 나 너무하는 것 같아.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얘예요.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여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체념이요? 이 시 전체에 체념은 없어요. 이 시 전체에서 나 포기할래. 나 좀 너한테 서운해. 이런 말은 해도 나 그냥 에휴 됐다. 너 안 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하고 니을이 둘 다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땐 더 아닌 거. 주제랑 관련할 때 주제랑 더 관련되지 않은 얘를 선택해 주셔야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디귿하고 리을이 둘 다 조금 이상해. 그랬을 때 1, 2번은 기억 니은은 좀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디귿 리을이 그랬을 때 주제와 관련된 걸 찾았을 때 이 주제에서는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네가 너무 안 와가지고 나 좀 사무치고 그래도 꼭 왔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체념과 관련된 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 18번 가겠습니다. 여기는요. 이거는 뭐란 거예요? 사평역에서 이랬죠? 내용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현대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현대소설의 이 작품은요. 되게 유명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데 이 소설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 요소가 없다예요. 그죠?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다 같이 대합실에 있는데 그 대합실들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대합실에 있는 사람끼리 싸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소설들은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소설들에서 가장 이 소설이 왜 유명한가? 그리고 줄거리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때 첫 번째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네, 5명이 있고 그 가운데 톱밥 난로가 높여 있고 그 주위로 3사람이 달라붙어 있고 그러니까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 그쵸? 눈 내리고 있고 막 이랬을 때 그 근처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됐죠? 다음 순탄치 않음을 갖다 볼 수 있다. 네, 출감한 지 며칠 지났지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왜? 밖에 나왔더니 이게 진짜 현실인지 그럼 감방 안에서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밖에서의 삶이 현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감방 안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삶이 순탄치 않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다음에 출강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다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뭔가가 계속 지금 이렇잖아요. 뭔가가 계속 이런 것 같고 뭔가가 계속 뺏긴 것 같고 이러니까 뺏긴 그 시절 그거는 과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여기 보세요. 객관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여러분 객관적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안타깝게 저울질해보고 했다. 자기 목회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질해봤다. 안타깝게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죠. 또 그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대학생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술되는 거 아닙니다. 그쵸? 각각의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지 객관적은 아니다. 요것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요.
답은 4번 되는 거고요. 등장인물 사이에 갈등이 없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이렇게 나열하듯이 쓴 그런 소설로서 유명한 거예요. 갈등 요소가 없이 나열하듯이 쓴 거 그런 게 유명하기 때문에 답은 4번.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객관적 없다라는 거. 저 갈등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예술을 갖다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것도 뭐 할만하죠. 예술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이 무엇인가 얘기했고요. 예술가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다. 예술이 뭔지도 얘기했고요. 예술가는 무엇을 하는 건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표현했는데 낭만적인 예술가들은 예술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표현해 있다고 보고 예술가의 기능이 과학의 기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비슷하다. 과학과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 현상의 질서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학이나 예술의 목적이 계속 과학 예술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개념을 예술에 대한 개념 밝힌 거 맞죠?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 다음 예시요? 예시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요. 다빈치. 그쵸?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여인을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서는 모델로 했다 하더라도 예술작품 실제 인물과 상관없이 표현의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도 들어가 있어요. 답은 4번이죠. 인과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이쪽에 없어요. 그렇죠? 이러이러 원인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답 4번 됩니다. 20번이요. 대중예술이요. 대중예술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세요. 엔터테인먼트요.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는 고급 문화가 위에 있어요. 그 아래 엔터테인먼트가 여기 아래 요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가 상위고 얘가 하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으로 그러면 고급 문화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요것들은 서로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 볼까요? 기억은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얘가 위고 얘가 아래라고 하는 게 이게 기억인데요. 이게 위고 이게 상위 개념, 이게 좀 더 위쪽이고 얘가 좀 더 아래 개념이라고 하는데 위계성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하죠. 위 아래라고 그랬으니까 설명하고 있죠. 1번 틀렸죠. 1번이네요. 2번이요.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다. 네, 이게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더 아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번 맞아요. 3번이요. 니은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네, 전혀 완전히 상황이 같이 동떨어진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설명 관계성은 없다. 따로따로라고. 니은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네, 완전히 독자적이다. 따로따로 전혀 동떨어진 영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따로따로니까 얘도 맞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